단순무식 귀촌실험 채널 묵은장수 TV 6월 6일 묵은장수 TV 정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 3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유도등을 무선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도등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단독 설치식 자가 발전형 유도등이라는 그런 명칭도 지었었어요. 무선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 내부에서 자가적으로 발전이 일어나서 그 유도등이 계속 켜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 발명, 특허 그런 관련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저보다 이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특허가 생기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유도등을 그때 뭐 고치러 다니고 그랬을 때도 보면 그 유도등이 만들어지고 상용화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몰랐었던 거고 저는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뭐 하여간 뭐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유도등은 생각을 접고 뭐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소방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계속 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중요했고요. 장애인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선배님들이 하는 방법들을 보았어요. 봤는데 대부분 보면 복지관이나 시청이나 군청, 시청 같은데 그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좀 보통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베어베터라는 기업도 알게 됐고 그 베어베터의 창업 취지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대표님이 뭐 강연하는 내용도 봤었는데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자신들은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뽑아서 그에 맞게끔 일을 조정, 분배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장애인에게 맞게끔 일을 분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저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제가 활동 지원을 했었던 자폐 성향이 강한 그런 친구들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시작된 게 오늘 이야기하는 세 번째 첨가 요소, 배터리 유도 등의 세 번째 첨가 요소 그 내용이랍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터리 유도 등의 세 번째 첨가 요소는 진화된 활동 지원사입니다. 진화된 활동 지원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활동 지원사란 장애인의 활동 중에는 사회활동, 신체활동,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네 가지의 지원을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의 월급은 부분에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화된 활동지원사라는 진화된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접속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존의 활동지원사, 저도 지금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 분들의 전직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생이었던 분도 있고 저처럼 직장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부님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장애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활동 영역에 보면 그 이용 계약을 한 이용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회활동 같은 경우에 그 사회활동이 단순히 뭐 교육을 받으러 간다, 직장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을 도와준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출퇴근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출퇴근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해준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부모단체나 제가 만나는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늙어간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금 봐주고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계속 봐주지는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 아이를 못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입장을 가진 활동지원사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활동지원을 우리 부모들이 직접 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왈 서베이라든가 뭐 주말 활동 서베이 같은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바우처, 즉 돈이죠. 그 돈을 활용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잘 보내고 해당 자녀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진화된 활동지원사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도등, 배터리 유도등에 플러스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진화된 활동지원사란 단순하게 그냥 그 이용인의 시간을 그냥 보내주는 것, 같이 써주는 것, 돌봐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용인이 경제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업무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려면 직장에서는 직무지도사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 직무지도사는 뭐냐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직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활동지원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용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A라는 이용인이 어디에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와서 A를 직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활동지원사는 집에 가든지 뭐 자기 볼 일을 보러 가든지 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직무지도사가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거기는 이제 A뿐만 아니라 A, B, C, D 여러 명이 이렇게 만약에 있고 그 중에서 직무지도사가 뭐 한 4명 뭐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면서 업무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겠죠. 업무가 끝났어요. 그러면 직무지도사가 선생님한테 A는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활동지원사와 함께
뭐 귀가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진화된 활동지원사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래요. 저를 예로 들게요. 저는 제가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친구의 예를 들자면 데리고 지난달에 제가 수도 검침을 하는 그런 알바를 했습니다. 수도 검침을 하면서 그 수도요금 고지서 있죠. 수도요금 고지서를 각 가정에 이렇게 우편함에다가 꽂아놓는 그런 일까지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저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인과 함께 제 차를 타고 동네를 쭉 돌아다녔어요. 그 이용인이 다행히 그런 성향과 맞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좋아하면서 저는 수도 검침을 하고 그 친구는 우체통에 그 수도요금 고지서를 꽂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친구는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서 그냥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했는데 만약에 수도요금 알바에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과 수도 고지서를 꽂는 일이 합쳐서 500원이다. 저는 이번에 한 집에 750원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750원 중에서 검침하는 일이 뭐 한 500원 잡고 나머지 250원을 고지서 꼽는 일로 만약에 분업을 시킨다면 이용인이었던 그 친구는 한 집 가갖고서는 그거 꽂는데 250원의 요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진화된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가 이용인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직장 A라는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가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요.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활동지원사가 가서 그 컴퓨터 작업을 대신해줘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폐 성향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로 들었던 저의 이용인처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 돌아다니는 일을,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하면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옆에 활동지원사가 있어주면서 조금씩 더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활동지원사가 직무지도사의 일을 병행한다라고 하면 활동지원사분들 중에 직무지도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활동지원사 하실래요? 라고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일까지 대신해줘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장애인의 부모로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한 명의 그러니까 이용인이 활동지원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서로 사용을 하면서 일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명이라도 자폐가 심해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는 그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할 거고 그 방법을 실행을 해볼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어땠었느냐. 놀랍게도 내가 여지까지 내 자식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장애인을 봐야 된다? 그거 못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가진 대답들을 많이 들었답니다. 자, 제가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는 장애인 부모고 저는 늙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제 일자리가 계속 보장될 거라는 생각. 제가 소방기사였다면, 소방기사인 상태에서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면서 60대고 70대고 80대고 뭐 그때 되면 기운이 딸려서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한테는 정년이 없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점이 뭐냐면 일이 빨리 쉬워져요. 사람이 기계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그 배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계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여지까지 시험적으로 해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이용인에게 다가가면 그 이용인도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그리고 그 이용인 자체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 비하면 순수해요. 아기 같다는 거죠. 덩치가 큰 아기 같아요.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랑 말해주고 그러면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또 맞추려고 노력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이용인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무용하게 그냥 단순히 시간만 보내고 산책하는 것도 한두 번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용인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마트를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것보단 차라리 배터리 유도등,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유도등 만약에 배터리를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배터리 유도등 돌아다니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건물주한테서 이용료 받는 거 말고도 장애인에게는 더 플러스 되는,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서울에서 부모 자조 모임에 속해 있는 아빠 자조 모임인데, 아빠 자조 모임을 예로 들어서 제가 금액적으로 좀 뽑아보고 하는 영상을 다음 주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 배터리 유도등, 쉽게 불러서 배터리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무선 유도등이죠. 그 무선 유도등에 저는 렌탈 개념과 점조직 개념, 그리고 오늘 말하는 진화된 활동 지원사,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사업 모델을 제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들을 때 반응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 듣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참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쩌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들 일자리까지도 만들어준다? 사회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만 하세요. 제가 저와 가까운 지인들, 제 친척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 그분들이
이 사업 모델에 발을 한 번씩은 담궈 보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보면 제 조카들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뭐 저기 하고 있고 젊고 저보다 조건 좋죠. 그런데 사회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불평등이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작아지는데 굳이 서울에서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무조건 공무원, 대기업 이런 쪽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신의 점조직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죠. 점조직은 몸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꼬리 끊어가지고 그 흔적을 없애고 몸통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꼬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몸통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거 좋겠죠. 기회 많다고 보시나요? 좋지만 기회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아이디어를 내가 몸통이 아니라 꼬리인 당신이 몸통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점조직 이야기도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된 활동 지원사. 저는 실천해보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다닌다는 건 좀 그렇고, 제 차에 태우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용인과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이용인이 좋아는 하는데, 저는 너무 이 시간을 조금 더 달리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듣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구에 있는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빠자조 모임이라고 제가 거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총무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아빠자조 모임에 애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족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자조 모임에도 몇몇 분한테는 이야기를 드려보기도 했는데 이 유도등 플러스의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기왕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노력을 들이는 김에 다음 주에는 아빠자조 모임을 예로 들어서 배터리 유도등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것을 유통하는 조직으로 아빠자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걸 가정하고 그 가정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다음 주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3일입니다. 다음 주 6월 13일 그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장수 TV